자, 거기 합성어. 합성어는 파생어와 달리 낱말과 낱말이 만나는 거예요. 즉, 이걸 어근과 어근이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즉, 단어와 단어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단어와 단어가 만나서 새 말을 만드는 걸 합성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즉, 통사적인 합성어와 비통사적인 합성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접두사 하면서 man이라는 접두사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man 뒤에 할 때 그 man을 부사라고 그러는데 부사가 아니고 관형사예요. 잘못 말했어요. 그래서 man 뒤로 가라 할 때 man은 관형사입니다. man이라는 부사는 없어요. 예전에는 또 관형사라고 설명했다. 아까는 또 부사로 했던 것 같은데 man은 관형사예요. man 뒤에 할 때 man은 관형사. man 끝에 이럴 때 man은 관형사입니다. 자,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는데요. 이 비통사적 합성어는 결국 뭘 얘기하냐면 통사라는 말 자체가 우리말의 문법에 어울리느냐 문법에 어울리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에 어울리는 경우를 통사적 합성어라 하고 우리 문법에 어울리지 않는 걸 비통사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어간을 혼자 쓰는 거예요. 어미가 없는 상태에서 어간 혼자 다른 단어와 만나는 거죠. 그럼 우리말에 어간은 의존형태소라 절대 혼자 즉 어간 혼자 올 리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어간이 혼자 와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말의 문법에 어긋나니까 이를 비통사적 합성어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부사가 주로 용언을 꾸며야 되는데 명사와 함께 와서 이루어질 때도 비통사라고 해요. 하지만 이건 예가 거의 몇 개 안 되고 비통사는 거의 다 이 경우예요. 이 경우. 그래서 어간 혼자 와서 높으르다 이런 식으로 높다의 높하고 어간 혼자 와서 이루어지면 비통사다. 그리고 이제 새로 교과서에 몇 년 전부터 들어간 게 한자어의 경우 어순이 바뀌어 있을 때 우리말로는 책을 읽다인데 한자로 쓸 때는 독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는 비통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뭐 예가 그렇게 많지 않고 결국 비통사의 관건은 어간이 혼자 단어와 만난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 선택지를 보면 75쪽에 교재를 보면 논밭은 논과 밭을 그래서 논과 밭이 만나는 즉 합성어고 대신 통사적 합성어죠. 그리고 집안은요 지금 사전에는 빠졌어요. 예전 교과서에는 집안을 예로 들었는데 지금 표준국어사전은 집안이라는 명사를 빼버렸어. 그래서 이건 합성어로서 물론 시험에는 나와요. 시험에는 나오지만 그럴 때도 얘는 집과 아니니까 통사라는 건 뻔한 거고 다만 지금은 집안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건 붙여두고면 띄워도 그만인 그런 말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 재미나다 할 때 이 나다가 재미가 나다라고 명사가 나다라는 동사와 만나서 재미나다라고 만들면 당연히 앞에 재미 명사니까 이게 어간 혼자 온 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통사적 합성어죠.
또 돌아 눕다 하게 되면 돌다에 어미 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간어미 모두 나왔죠. 또 작은 집 하면 작다에 즉 어미 은이 와서 작은 집하고 만났으므로 이는 통사적 합성어. 다음에 비통사적 합성어는 즉 늦잠하면 늦다라는 말에 어간 늦만 왔으니까 그죠? 늦은 잠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늦잠하고 늦다에서 어간 늦만 왔으니까 비통사적 합성어죠. 그렇죠? 또 검북다 하면 검다라는 말에서 어간 혼자 왔죠. 물론 의미는 가로 안에 쓴 것처럼 검고 북다는 의미지만 어간 혼자 와서 이루어진 비통사고, 부술비 역시 부술이라는 부사가 명사와 함께 만났으므로 부술비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죠. 그래서 비통사는 결국 어미가 생략돼 있거나 혹은 어순이 바뀌어 있거나 또는 부사가 명사 앞에 오는 경우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 아래 통사적 합성어의 예라고 나온 건 이게 통사라는 걸 아는 게 어려워서 써놓은 게 아니라 이게 합성어라는 걸 아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합성어의 지식은 바로 띄어쓰기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여기 나온 단어들 합성어는 주의해서 받아야 합니다. 길바닥, 집안, 돌부처, 눈물, 앞뒤, 가위바위보, 밤낮에서 집안의 경우에는 지금 국어사전에는 빠져 있어요. 그렇지만 교과서에서는 합성어로 들었고, 가위바위보가 각각 명사로서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가위바위보 놀이를 하다 그러면 놀이 이름으로써 가위바위보 한 단어를 이룬 거죠. 밤과 낮은 별개의 말이잖아요. 근데 이 둘이 만나서 밤낮으로 그럼 무슨 뜻이 돼요? 자주, 늘 이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합성어로 즉 밤낮이 올라와 있죠. 또 새해 할 때 새해라는 관용사와 해가 만나서 새해라고 합성어를 이루었는데 이게 그렇다고 새신, 새옷 할 때 합성어가 아니라는 거야. 이때는 관용사 그대로 체언을 꾸미니까 띄워야죠. 그러면 새해라는 말은 오히려 뭐예요? 이게 합성어라는 게 이게 좀 예외적인 거죠. 원래는 새옷, 헌옷 띄웠어야 되는데 새해의 경우에는 신년을 말하고 이때는 합성어라 띄웠으면 안 되는 거죠. 이유가 뭐냐 그러고 굳이 말한다면 얘는 상대되는 말, 헌해가 없죠? 이런 말 없죠? 그러므로 새해라는 말은 새와 해가 만나 신년을 말한다. 해가 새롭다가 아니라 새로운 즉 연도가 시작된다. 이런 의미의 합성어라면 새옷은 이 반대가 뭐예요? 헌옷이죠? 그럼 이건 얼마든지 이 자리에 다른 말들이 와서 꾸밀 수가 있으므로 합성어가 아니다 이거죠. 자, 이승 저승할 때 이게 원래는 이라는 관용사와 생이라는 말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생인데 이승하고 형태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승은 생이라는 명사로서 이승하고 합성어를 이룹니다. 또 저승하고 합성어를 이루고요. 다음에 첫사랑, 첫이라는 관용사와 사랑이라는 명사가 만나서 첫사랑하고 합성어를, 그리고 이것 저것 그것 하고 원래는 것은 컷대로 의존명사고 이그저는 이그저대로 관용사니까 띄어야겠지만 아예 이 둘이 만나서 대명사 이것 그것 저것을 만들었고 또 사람도 이 저희 그이라는 말을 만들었고
또 때를 나타내는 명사로 이때, 저때, 그때란 말을 만들어서 합성어로 썼죠. 어느라는 말은 관용사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러면 띄어야 돼요. 어느 날을 사전에 찾으면 안 나와요. 그런데 어느덧은 두 단어가 만나서 합성어를 이뤘으니까 얘는 띄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결국 어느라는 말은 항상 합성어를 취한다 이렇게 공부할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합성어로 나온 것은 또 주의해서 봐둬야 됩니다. 온갖 할 때 온이라는 관용사와 가지라는 명사가 만났고, 그래서 원래는 온 가지인데 이 가지를 가지라고 줄이면서 아예 온과 합쳐서 모든이라는 의미의 합성어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온가지라는 말을 아예 없애버렸고, 그래서 그 준말인 온가지를 합성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합성어라고 외워야 되는 거지, 뭐 또 온이 들어갔다고 무조건 합성어도 아니지. 왜? 온 세상에 눈이 내렸다. 당연히 띄죠. 그죠? 온 세상이라는 한 단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쉽지가 않은 이유가 이게 합성어로서 붙여야 하는지 아니면 관형사가 와서 띄어야 하는지, 그래서 이 합성어 항목은 띄어쓰기하고 밀접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몇몇 두서너, 이는 관형사가 만나 이루어진 거고, 철들다, 재미나다, 겁나다, 힘들다, 만나다, 풀죽다, 이게 합성어라는 걸 일단 외워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비동사는 아니겠죠. 그리고 이게 명사와 동사가 만나서 이루어졌다, 이것까진 몰라도 상관없어요. 대신 이것들이 합성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건 붙였어야 된다라고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합성어는 가만히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단어가 만나서 새로운 의미를 만드니까 이게 한 단어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 하면 꼭 길을 가다가 앞에 선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 뭔가 실력이 우위에 있거나 또는 시대적으로 앞서 있거나 이럴 때 쓰는 거니까, 이렇게 두 단어가 만나서 새로운 말을 만드는 합성어의 경우는 이 합성어의 예에 나온 것들이 결국 띄어쓰기에서 우리가 한 단어라 주의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 앞세우다 하는 말도 꼭 앞에 세운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 명분을 걸다, 뭐 통일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그러면은 꼭 앞에 세운다는 의미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즉 앞세우다 하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 거죠. 자, 봐봐. 아까 작은 집이 합성어라고 배웠지만 얘가 만약에 작은아버지 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원래의 뜻 그대로 뭐가 규모가 작은 집이다, 평수가 작은 집이다, 그러면 붙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합성어를 만든다는 얘기는 원래 있던 두 낱말 그대로의 의미보다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합성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합성어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의미를 만들어냈는가, 원래 띄었어도 되는 건데 왜 이걸 합쳐서 새 말을 만들었는가, 이걸 주목하시고, 또 어떤 것들은 별로 새로운 의미도 없는데 왜 붙이냐면 관습적으로 오래되어서 쓰다 보니까 또 한 단어가 된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합성어는 띄어쓰기라는 의미로 눈여겨보는 거예요. 자, 그 뒤로 넘기면 그만두다 이런 게 어려운 건 그만이라는 부사와 두다라는 동사가 모두 각각 많이 쓰이는 말들이에요.
근데 이 둘이 만나서 그만두다 하면 무슨 뜻이야? 포기한다는 거야. 뭘 하다가 멈추는 게 그만두는 게 아니라 포기하다, 이런 의미를 갖죠. 그래서 이렇게 세 말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합성어로 쓰이게 되지. 못나다 할 때도 뭐가 나온다라는 말에 부정문 못 나온다가 아니라 못나다 하면은 뭔가 기준에 미흡하다고 새 의미를 갖는 거지. 또 막되다 하면은 뭐가 막 아무렇게나 된다 이 뜻이 아니라 막되다 하면은 행동이 즉 개파갈 때, 윤리적이지 못할 때, 이럴 때 주로 쓰죠. 가끔 가다 이런 말도 가끔 가다, 우리 가끔이라는 말 있잖아요. 부사 가끔이. 그리고 가다라는 말도 있고. 그렇지만 가끔 가다가 가끔 간다는 뜻이에요? 아니잖아. 그러므로 가끔 가다 하고 합성어로 세 말을 만들어 쓰는 거죠. 자, 못 쓸이라는 말은 지워. 못 쓸은 없고, 이 못 쓰다는 부정문 못 쓰다거나 또는 어떤 것이 안 됐다,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못 쓰다는 있어도 못 쓸이라는 합성어는 없고, 대신 이 몹쓸이라는 관용사는 있죠. 근데 얘는 합성어라고 판단은 되지만 이게 어떻게 유래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래서 몹쓸이라는 관용사는 있지만 몹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다음 제각각, 또 가끔 이리저리, 또 늙은이, 작은아버지, 큰집, 분방, 구린내, 마른심, 날짐승. 자, 이 날짐승이 통사적 합성어인 이유는 이 날다에 날이 온 게 아니라 관형음이 리을이 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 어간의 리을이 탈락하고 어미의 리을이 와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날짐승이라는 말을 합니다. 또 긴긴, 돌아가다, 알아보다, 찾아보다, 스며들다, 또 게을러 터지다, 야가 빠지다는, 이게 통사적 합성어라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게 합성어라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왜냐면 알아보다가 꼭 본용어과 보조용어이 만났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건 합성어이기 때문에 절대 띄어쓰면 안 되죠. 그래서 게을러 터지다로 띄어쓰기 문제로 자주 나오고 찾아보다도 띄어쓰기 문제로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어인 돌아가다, 알아보다, 찾아보다, 스며들다, 게을러 터지다, 야가 빠지다 등을 즉 두 단어가 만나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데 합성어니까 띄어쓰지 않는다 하는 걸 주의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아래 비통사적 합성어는 늦잠하면 늦다라는 말에 어미가 없죠. 또 검버섯하면 검다는 말에 어미가 없고, 그리고 접카라면 접다라는 말에 어미가 없고, 꺽쇠하면 꺾다는 말에 어미가 없죠. 됐죠? 그리고 늦되다 했을 때 늦다와 되다인데 이때 늦에 어미가 없이 이루어졌는데, 이걸 또 표준국어 사전에는 늦이라는 접두사를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한 번도 이 늦을 접두사로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늦되다 합성어다라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대신 늦다의 늦, 어간 혼자 왔으니까 비통사적 합성어죠. 굳세다, 굳다와 세다 비통사, 높으르다, 높다, 푸르다 비통사, 검푸르다,
검다, 푸르다, 비통사. 그리고 억매다, 억다와 매다. 오르내리다, 오르다와 내리다. 우짖다는 울다와 짖다. 그리고 붙잡다는 붙다와 잡다. 그래서 어간 혼자 이루어진 말이므로 비통사적 합성어다. 부슬비니 산들바람이니 촐랑새니 불꽃거울은 부사가 와서 이루어진 즉 비통사적 합성어다. 그리고 그 아래 병렬합성어, 유속합성어, 융합합성어는 두 단어가 만나 의미가 둘 다 담겨 있으면 병렬합성어, 앞에 말이 뒤에 말을 꾸미는 거면 유속합성어,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면 융합합성어. 그래서 강호하면 자연을, 춘추하면 나이를, 또 1월 하면은 천지신명을, 또 밤낮 하면 자주라는 의미를, 돌아가시다 하면 죽다의 완곡어로, 손아래 하면 나이가 어리다는 의미로, 넘어가다 하면 속았다는 의미로, 선생이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 동생이 나보다 나이가 어린 형제라는 것은 모두 원래의 뜻과는 관계없이 제3의 의미를 만들어내고 이럴 때 융합합성을 합니다. 자, 그 아래 합성어의 파생과 파생어의 합성은 지금 시험에서는 큰 의미가 없고 대신 복잡한 형성, 복잡한 형성으로서 결국 파생법과 합성법을 함께 사용이 되면 이걸 복잡한 형성이라고 합니다. 파생법과 합성법을 함께 해서 이루어내면 복잡한 형성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거기 해돋이 하면 해가 돋다 하고 여기까지는 해가 돋다 하고 합성어인데 여기에 전미사 이가 와서 해돋이 하고 파생어를 만든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합성법과 전미사가 붙는 파생법이 동시에 쓰였으니까 즉 복잡한 형성이라고 하고 최종적으로는 파생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런 건 좀 구별이 쉬운데 왜냐면 도지라는 명사가 따로 없으니까. 그렇지만 젖먹이 이 경우에는 논란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젖을 먹는 아이니까 젖먹인데 이걸 또 먹이라는 말이 먼저 오고 젖이라는 걸 먹이로 삼는다. 그래서 젖먹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놈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젖과 먹이가 만난 거냐 젖을 먹다에 이가 왔느냐 이건 별로 의미 없는 얘기고 결국 얘가 젖을 먹다든 먹이에 젖이 만났든 합성어가 한 번은 일어나고 그리고 파생어가 한 번은 일어난다. 이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통조림 그랬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통을 조린다는 말이 어딨어. 근데 우리 시험에 통조림은 통을 조리다라는 합성어에 이가 왔다 이렇게 설명해도 이제 틀린 게 아니라고. 그냥 뭐만 기억하면 돼? 아 이게 합성법과 파생법이 함께 들어있구나. 그래서 복잡한 형성이다 라고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기본서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이지 무침을 정밀하게 분석 못해도 상관없다고. 됐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단어는 이제 합성어가 먼저 이루어지고 파생어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데 이걸 굳이 손톱 깎기를 손톱을 깎다에 이가 온 거냐 손톱과 깎기가 만났느냐 이건 별 의미 없는 논쟁이 돼버렸어요.
왜냐면 시험에서 그냥 다음 보기와 같이 이루어진 단어의 형성은 그러면 손톱 깎기를 뭐라고 설명해놨냐면 손톱과 깎기가 맞는 합성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 그러면 그냥 합성어 찾으면 돼. 됐어요? 또 손톱을 깎다의 전미사 이가운 파생어다. 그럼 뭐 찾으면 돼? 파생어 찾으면 돼. 또 그런 말 없이 손톱 깎기와 같이 똑같은 형성범을 보이는 거. 그럼 뭐 찾으면 돼요? 복잡한 형성을 찾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단어의 형성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품사를 공부하게 됩니다. 품사를. 그리고 품사를 공부할 때는 무엇보다도 동사와 그리고 조사, 동사와 조사가 중요한 내용이 되니까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한 건 뭐냐면 단어의 형성을 얘기할 때 이게 접사가 만나 이루어진 파생어냐 아니면 단어와 단어가 만나 이루어진 합성어냐라는 건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특히 합성어의 경우에는 띄어쓰기하고 밀접하다는 거, 그리고 파생어는 단어의 형성 그 자체로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거. 됐어요? 그리고 매년 나왔죠. 매년 나온 부분이라 아주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예로 나온 한 단어 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의심나지 않을 때까지 사전을 보면서 검토해보고 분석해보고,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 보충 자료에서 또 정리해 준 것들,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정리를 했죠.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 카페에 올려져 있는, 물론 보충 자료에도 들어있고 카페에 올려져 있는 합성어 파생어의 더 많은 예들을 좀 더 학습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지금 어정뜨게 지금 쉬는 바람에 시간이 좀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나는 이 감정을 소위가 좀 어려운 사람이라 지금 약간 좀 피곤한 통화를 했더니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여러분들한테 미안하네요.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어차피 끝나는 거니까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응?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즐겁게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품사의 종류를 설명하고 그리고 용언에 대해 말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교재 85쪽에 82쪽에 용언부터 등장을 할 텐데, 요 설명하기 전에 먼저 품사부터 설명을 하고 출발을 할 겁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